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73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73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를 끝으로 올해 지자체와 예산정책협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 2년간 17개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4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협의체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지방자치제와 같이 하면서 자치체의 의견들을 이렇게 소상하게 잘 들어주고 그걸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더라도 지자체와 예산정책협의회는 정례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체들이 중앙정부하고 직접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의견들이 정확하게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예산정책 협의를 통해서 시도지사님들 의견도 많이 듣고 또 기조실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자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중앙부처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반영해주는 좋은 선례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당대표가 좀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항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다음 지도부에서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2,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국난 상황에서 예상한 대로 마이너스 3.3%의 역상장을 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민간 소비는 1.4% 늘어났고 정부 소비는 1% 순성장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16.6%나 감소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OECD는 올해 미국이 마이너스 7.3 등 G20 국가들의 평균 성장이 마이너스 5.7%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나마 선방했던 결과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 결과로 인해서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굉장히 큽니다. 어제도 제가 중소상공인들하고 저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망이 아직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투자에 대한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심리적인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당의 노력이 좀 각별하게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 말이 아주 많은데 야당의 입장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는 철진한 색깔론의 비타협적 투쟁, 집단 이기주의,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가 청산하고 극복해야 될 일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나타나서 아주 힘들고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7, 80년대를 짓눌렀던 색깔론과 같은 낡은 시대의 유령들이 부활한다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꿈의 실현은 지체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K민주주의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 민주국가입니다. 아직도 색깔론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야당이 있다면 하루빨리 미몽에서 깨어날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혁신, 연대, 책임의 가치를 들고 대전환의 시대를 향해 뚜벅뚜벅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끝내 부결됐습니다. 노사정 합의안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랬는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는 노력과 설득으로 기회와 여건을 성숙시켜 노사정 대타협을 성사시키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사가 그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고통을 나누며 함께 살아남을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일자리 형태의 변화는 노사 모두에게 상생을 위한 사회적 조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에 더 힘쓰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잠정 합의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국민취업지원 제도 시행 등에 대해서는 경상의회에서 이어받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도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고용위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동계가 커진 만큼 고난만큼 사회적 책임도 분담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대표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3%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저치인데요. 그런데 해외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나은 편입니다. G20 국가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은 평균 마이너스 18%입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34%, 일본은 마이너스 22%, 영국 마이너스 18%, 독일 마이너스 12%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주 원인은 수출 감소입니다. 수출 감소는 코로나19에 따른 것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쯤 글로벌 수출길이 완전히 회복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다행히 지난달에는 신용카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소비와 투자 진작을 위한 총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소비를 활성화할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하고 부가세를 면제하는 사업자 범위를 늘리고 기업 투자세 공제도 확대합니다. 지역별로 신속하게 시행이 가능한 그린 스마트 스쿨과 같은 한국판 뉴딜 사업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이 신속히 투입되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서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면서도 쉴 수 있는 관광, 교통, 숙박, 휴가 패키지 지원 방안도 빠르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내수 활성화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총파업을 예고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협의 파업은 방역 대응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 인력 확충 방안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2.3명인데 OECD 평균은 3.4명이어서 68% 수준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별, 전문 과목별, 분야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지방의 의료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별 의료 격차를 완화해야 합니다. 동네 개원일을 늘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의협의 우려는 과도합니다. 10년간 늘어나는 의대 정원 4,000명 중에 3,000명은 지역 의사제로 운영합니다. 졸업 후 10년간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복무 후에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남은 1,000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 등의 특수 전문 분야, 500명은 의과학자 분야로 배정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의료계도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협은 성숙한 자세로 보건의료처계 개선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울러 당과 정부는 간호인력의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간호인력의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과 인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훈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제안에 대해 국민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고 뜨겁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해야 한다는 열망이 높다는 뜻일 겁니다. 특히 140km에 이르는 국회와 행정부의 공간적 거리를 없앰으로써 국가 경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과 기대감 또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를 부동산 국면 전환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과 나라의 장래를 보는 눈을 동전구멍만큼 작게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만일 행정수도 완성에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책임있게 설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무작정 반대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결코 미래통합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수도 문제는 2002년 대선 때부터 공론화된 오래된 국가적 과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세종시에는 이미 많은 정부 부처가 이전해서 일부 행정수도의 기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쪽입니다. 온전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균형 발전에 모델이 된 나라들은 행정수도와 경제수도의 기능이 나뉘어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충청지역 예산정책협의회 또 호남지역 예산정책협의회 때 모든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은 정말로 열렬히 행정수도의 완성이 꼭 필요하다는데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데 의사를 모았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도시 간 격차 해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치와 철학과도 일치합니다. 큰 틀에서 먼 안목으로 행정수도 문제를 보시고 그 완성에 함께 힘을 보태실 것을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강력히 권고합니다. 색깔론입니다. 고질병을 넘어 불치병 수준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바뀌겠다면서 새 정강정책을 소개한 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저열한 색깔론을 꺼냈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에 한참 뒤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우습게 봐도 너무 한참 우습게 봤습니다. 사상전향을 공개 선언하라는 것은 언어 폭력입니다. 국민과 민주주의와 국회를 모독한 행위입니다. 과거 인민재판 때나 있었던 망발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색깔론을 꺼낸 의원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끄는 세금 폭탄론도 색깔론과 지역주의만큼 상투적이고 낡은 사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소득세와 종부세 인상은 적정부담 공평과세의 길이고 격차 해소와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꼭 가야 할 길입니다. 최고소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10억 원 초과 대상자는 약 16,000명입니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11,000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178만 명인데 5,177만 명과는 아무 관계없는 주장입니다. 종부세를 살펴보면 지난해 토지를 뺀 주택금 납부 대상자의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187만 원입니다. 납부인원의 약 70%는 1인당 37만 8천 원을 냅니다. 참고로 보증금이는 월세에 사는 수도권 청년 가구의 1인당 평균 월세가 52만 4천 원입니다. 종부세 납부인원의 약 70%가 내는 38만 원은 한 달에 3만 원꼴입니다. 이들에게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한다면 집이 없는 청년 세대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는 무리한 얘기가 될 겁니다. 결코 세금 폭탄론을 더 이상 꺼내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상.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상 전향을 공개 선언하라고 마음을 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또다시 불시대적이고 반헌법적인 색깔로 집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상 전향 제도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 탄압수단이었고 양심의 자유와 인권 침해 논란 끝에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된 구시대적 악습입니다. 사상 전환 제도를 대체하던 보안관찰 준법시약도 지난해 폐지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영 의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나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반헌법적 망언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낡은 색깔론에 계속 매달린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당 혁신 차원에서 마련한 새로운 정강에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0 환경 등 민주화운동 정신 개선을 지을 당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정강을 밝히자 말자 소속 의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구시대적 색깔론을 꺼낸 것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아무리 당명을 바꾸고 새로운 정강을 마련한다 한들 뼈대와 몸통은 그대로 두고 껍데기만 바꾸는 무늬만 혁신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진짜 혁신을 한다면 구시대적이고 반헌법적인 색깔론과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색깔론에 빠져서 인사청문회를 정책검증이 아닌 사상검증의 자리를 만든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태영 의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어제 부산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를 비롯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유가족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침수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부산시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를 두고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나 이러한 주장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맞아 국토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망각한 주장입니다. 또한 미래통합당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느닷없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이 이어진다면 많은 지역이 소멸의 과정을 밟을 것이고 저출생은 더욱 심화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이 위협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집권여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대책을 넘어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대전환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을 위한 국가 균형 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더 강력한 의지를 촉구합니다. 당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의지를 피력한 것이 2년이 다 되어감에도 아직 구체적 이전 대상 기간을 고수하고 개괄적인 이전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늦지 않은 시기에 구체적 대상 기간까지도 검토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 소멸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덧붙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광역 경제권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인구 800만의 부울경 광역 경제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전성, 확장성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김해공항 확장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는 마당에 부울경 광역 경제권을 위해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남 도의회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을 넘어 전남 지역에까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가덕 신공항 건설은 모두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한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의대 정원을 400명 증원하여 10년간 한시적으로 의사 인력을 4,000명 추가 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 3,000여 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서 선발해서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할 계획이며 전남 등 의대가 없는 지역의 공공의대 신설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에 의대 정원이 동결되어 상시적인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취약지역과 공공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 감염벌 의료 인력 배치 불균형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병상과 의료 인력 부족으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와 의료 인력 확충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 4.15 총선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국민안전부문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결정은 필수 및 공공의료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서 지역 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감염병 등 공중보건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해서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대한병원협회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저지를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집단행동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차질을 줄 우려가 높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으며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의 간호 인력 확대 및 처우 개선, 공공의대 신설과 함께 의료자원 부족에 대한 공공병원 신중축 및 기능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신상과 관련한 발언인데요. 저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소 사실을 몰랐습니다. 피소 상황을 알려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앞으로 추정 보도는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앞서 서른 최고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미래통합당 태영 의원이 어제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제기했습니다.
태 의원은 자신이 충성을 맹세했던 북측의 체제를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건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 민주인사에게 사상 검증을 하는 오늘의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태 의원 21대 총선에서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덕분이며, 이와 같은 토대는 이인영 후보자와 같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태 의원은 지난번에는 살아있는 북측의 지도자를 말 한마디로 사망에 이르게 하며 안보 불안을 야기하더니, 이번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런 근거와 논리적 맥락도 없이 이인영 후보자에 대해 사상검증이라는 색깔론으로 국민을 또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태 의원은 색깔론에 기반한 망국적 행태를 스스로 반성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부터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입니다. 수도권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는 반면 지방은 급속하게 쇠락하고 있는 현 상황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께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입단속을 하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방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달을 보고 있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